파월 의장의 발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미사오구, 오리발 이런 게 발언에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균형 잡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죠. 그런 의미에서 헷갈릴 수 있는 발언 내용들이 많았지만 의중이 뭔지, 지금 연준의 생각이 뭔지를 군더더기 없이 좀 건조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파월 마찬가지죠. 발언에 대해서 너무 먼 미래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파월의 발언, 연준 의사들의 발언은 직면에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맥락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말 좀 제거하고 혼란만 가중시킬 만한 내용들을 좀 제외하고 파월의 생각 살펴보면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의 시장금리 10년물이죠. 제약적인 수준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의 경기는 견조하다. 아직까지는, 이 뒤에 아직까지는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파월의 지금 발언 내용은 특별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대화식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포착할 만한 단어와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이 전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특별히 저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에 대한 언급 또는 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사시슬슬 인플레이션이 3%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곧 강조해서 연준 의장이 2%가 목표다라고 못을 박는 그런 분위기고요.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도 좋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어제 좋게 나왔죠. 경제가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어제 인터뷰 중에는 경제가 더 이상 강한 성장의 모습을 이어나갈 것 같지 않다라는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22년 3월 이후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나 올렸습니다. 22년 만에 최고 수준인 5.5%까지 인상을 했죠.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했는데 왜 미국 경제가 탄력성이 좋고 미국 경기가 좋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파월 의장의 답변에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 얘기인데요. 8월의 발언입니다. 오랫동안 충분히 높지 않았다.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면 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제가 이해한 것은 기준금리를 많이 올렸지만 지금에 이르러서야 어느 정도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달한 것이지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이게 9월 달만 하더라도 장기금리는 시장금리는 높은 레벨을 유지하지 않았거든요. 연준이 생각하는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금리 레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야 제약적인 수준에 올라왔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충분히 높지 않았다라는 뜻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발언을 이어갔는데 연준은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니 추가 금리 인상할 필요성이 사라진 거 아니냐는 그런 시사도 했고요. 더불어서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30년 모기지 비용인데 지금 8%까지 치솟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 의장 파월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달성하려던 목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결국 아까의 발언과 지금의 발언을 종합해서 맥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시장금리가 지금에서야 시장금리가 제약적인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은 지금부터 미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금융 여건이 긴축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예측이 계속 꾸준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발언들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지금 장기금리가 이렇게 올라서 결국에는 11월 FOMC는 동결할 거야. 이게 어제 인터뷰와 발언의 주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이상 이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9월 점도표를 놓고 봤을 때 연내 금리 인상 한 번을 하겠다는 게 연준의 생각이었는데 이게 지금 시장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는 인상 안 하고 동결로 할게 사실상 비둘기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도 몇 가지 첨언을 했죠. 뭐 중기적인 생각과 전망 그런 걸 중요한 자리에서 내비칠 리도 없고요. 그렇게 내비친다고 해서 또 항상 정확하게 흘러간 것도 아닙니다. 매번 연준 의장 발언이 틀렸다고 시장에서 질책을 하는 건 대부분 FOMC 회의를 벗어난 그런 전망이나 예측 이게 많았어요. 파월은 지금의 시장 금리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 금융 여건이 더 긴축적인 상황이 됐는데 이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과는 조금 별개의 상황인 것 같다. 즉 미국의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간다라는 채권 투자자들의 판단이 들어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겼죠. 그러면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연준은 장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큰 비중으로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준은 장기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 부분이 경기에 미치는 여파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학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매파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는 많이 없었고요. 저는 오히려 연내 인상에 대한 부분을 비둘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래서 사실상 파월의 발언 이후에 지금 패드워치의 11월 전망이 동결이 확률이 좀 높아졌죠. 그래서 어제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시장 금리가 높아졌고 우리가 애초에 계획 9월의 점도표와는 달리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11월 FOMC까지는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11월 달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를 되게 지금 어제 길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단서를 하나 좀 굳이 첨언하자면 만약에 시장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면 그건 또 몰라. 하여튼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지금의 10년물 금리, 지금의 시장 금리 레벨이 연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정도로 제약적인 수준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어제의 단기물은 사실 큰 변화로 보기에는 좀 어려웠고 장기물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보면 사실은 지금 장기물의 레벨은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특히 장기채 시장을 중심으로. 어찌 보면 이럴 때 투자가 제일 쉽죠. 장기채 시장에 쏠려 있는 센티는 바로 재정 적자, 재정 지출, 국채 발행 확대입니다. 의도와 다르게 발언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시장은 과도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제 파월은 재정적자,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시장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금리가 무너진 것인데 사실은 파월의 어제의 재정지출에 대한 언급은 아주 상당히 원론적이고 너무나 지극히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을 뿐입니다. 파월이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특히 장기채 시장은 지금 너무나 재정적자, 재정지출, 국채 발행 확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파월조차도 저 봐라, 재정지출에 대해서 시장금리 상승한 것을 우려하지 않냐, 이렇게 가져다가 침소봉대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어제 중동전쟁의 이슈도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좋게 시장이 평가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상황,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되겠죠. 이게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어제 장기채 금리 폭등으로 이어졌는데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 발발 당시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죠. 주식 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악재로 봤고, 왜냐하면 이미 제약적인 금리 레벨인데 여기에 전쟁이라는 수준의 악재가 얹혀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부정적으로 봤고요. 채권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모호한, 약간 어찌 보면 세모다라는 뉘앙스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주식, 채권 시장 일단은 모두 악재의 방향으로 잡혀갑니다. 물론 전쟁 반발 초기에는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것도 일시적으로 그쳤죠. 게다가 그 전부터 주식 시장은 채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조화됐던 경향이 되게 높았습니다. 국채의 수익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레벨에 올라선 것이고, 그게 전쟁 발발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 진폭이 동조화가 더 심해졌습니다. 전쟁이 생기면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상승 압력을 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줄곧 전쟁 발발 시 그래 왔습니다. 전쟁이 생기면 안전자산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 같지만 전쟁 발발 초기에는 오히려 유로와 엔화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뭐 그렇게 보합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타 통화가 달러 대비 더 우위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시장은 전쟁의 주도가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국채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전쟁의 양상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비슷하게 그런 모습이 나왔고, 게다가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라는 점은 유가 상승 우려에 대한 가능성이 뭐 쉽게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초기에는 단기적 제한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지금 유가가 글쎄요 90불 근처에 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국채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우려냐, 이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할 것이고, 초반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 듯 보였지만 다시금 모르겠다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기채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건 재정적자 부담입니다. 바이든이 이스라엘 지원 정책 발표하면서 국채 시장 흔들렸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결국 전쟁은 주식 채권 시장 모두에게 지금 폭탄이 되어버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저는 정리를 해보면, 글쎄요, 뭐 그렇게 딱히 매파적이었다, 비둘기적이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내용이 더 많았고, 다만 국채 시장에서 지금 영린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재정적자, 재정 지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불안감을 확 키웠다. 다만 지금의 국채 시장, 특히 장기채 위주의 시장은 상당히 센티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슈에 쏠려 있는데 지금의 쏠림은 상당히 과도하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의 파월의 인터뷰를 저만의 뷰로 정리해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시장금리, 10년물 금리는 제약적인 수준이다. 파월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의 경기는 경조하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의 장기채 금리의 급등은 파월의 인터뷰 중에 나온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발언인데, 그 부분은 과도한 센티의 쏠림으로 일어난 그런 현상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